도시의 밤은 화려한 넌사인으로 빛났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 오로라는 오늘따라 더욱 분주했다.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홀에는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이 넘쳐났고 웨이터들은 능숙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그 속에서 김지혜는 지친 표정으로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온기로 빛났다. 지혜는 대학 졸업 후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의 뒷문으로 가늘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살며시 들어섰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10살 남짓한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배고픔에 지쳐 보였고 그의 눈은 홀 안의 음식들을 갈망하는 듯 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 그는 길을 잃은 듯 했으며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비틀거렸다. 민준은 손님들의 남은 음식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테이블 밑을 기어 다녔다. 민준의 작은 몸은 손님들의 발길에 채일 뻔했고 그의 불안한 움직임은 지혜의 눈에 띄었다. 지혜는 민준의 앙상한 몸과 절박한 눈빛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배고픔과 외로움을 민준에게서 보았다. 레스토랑의 엄격한 규정은 손님 외에는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지혜는 망설였다. 규칙을 어기면 해고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지혜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빵 조각과 스테이크 조각을 몰래 모았다. 그리고 주방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작은 접시에 담아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이 숨어있는 테이블 아래로 접시를 밀어 넣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가야, 괜찮니? 이거 먹어. 아무도 모르게. 민준은 지혜가 내민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다. 민준의 작은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지혜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레스토랑의 박성철 지배인의 눈에 띄고 말았다. 박성철은 차가운 눈빛과 비열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철저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고 규칙과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그는 지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박성철은 지혜에게 다가와 비웃는 듯 말했다. 김지혜 씨,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레스토랑 규정은 손님 외에는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은 음식을 이렇게 막 주다니 위생 문제는 생각 안 합니까? 당신의 행동은 레스토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지혜는 박성철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배인님, 이 아이는 며칠째 굶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 보여서. 지혜는 민준을 변호하려 했지만 박성철은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십시오. 박성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지혜를 경멸하는 듯했다. 그는 지혜의 해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지혜는 박성철의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해고되면 당장 생활비를 벌 수 없었고 그녀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박성철에게 애원했다. 지배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꼭 필요해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박성철은 지혜의 애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눈물을 비웃으며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신 같은 무능한 직원은 우리 레스토랑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지혜는 박성철의 잔혹한 말에 절규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지혜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민주는 지혜의 옆에서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작게 낑낑거렸다. 그는 지혜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듯 했다. 이 모든 광경은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오늘 막 새로 부임한 오로라 레스토랑을 소유한 선우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레스토랑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방문했던 것이었다. 준호는 지혜의 행동과 박성철의 잔혹함, 그리고 민준의 절박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혜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김지혜는 박성철 지배인의 차가운 말에 얼어붙은 채 민준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작은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해고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민준은 지혜의 옆에서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작게 낑낑거렸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지혜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정처 없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지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당장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누나, 미안해.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지혜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녀는 민준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아니야, 민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해서 미안해. 그녀는 민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모든 광경은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있던 이준호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오늘 막 새로 부임한 오로라, 레스토랑을 소유한 선우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레스토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방문했던 것이었다. 준호는 지혜의 행동과 박성철의 잔혹함, 그리고 민준의 절박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혜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준호는 지혜와 민준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박성철 지배인을 유심히 살폈다. 박성철은 지혜를 해고한 후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손님들에게 능숙하게 웃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는 박성철의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직감했다. 그는 박성철이 단순히 레스토랑의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짓밟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박성철 지배인과 김지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장은 준호의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지시는 늘 그랬듯 절대적이었다. 준호는 박성철의 과거 행적 재정 상태, 그리고 레스토랑 내에서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자 했다. 동시에 김지혜의 개인적인 상황, 그녀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자신이 직접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근무 태도와 레스토랑의 운영 실태를 관찰했다. 그는 박성철 지배인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불필요한 규칙을 만들며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레스토랑의 식자재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유통기한이
진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비리가 있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이 박성철 지배인의 탐욕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한편 지혜는 민준을 보육원에 맡긴 후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학력이 높지 않았고 경력도 부족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박성철 지배인을 향한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민준이 있는 보육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였다. 지혜는 준호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지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경계심을 드러냈다. 당신은 그때 그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 아니세요? 왜 저를 찾아온 거죠? 지혜는 차갑게 물었다. 준호는 지혜의 경계심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지혜 씨, 저는 당신이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당신은 해고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박성철 지배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준호의 말에 지혜의 눈이 커졌다.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준호는 지혜에게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선우그룹 CEO 이준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혜는 명함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해고당한 레스토랑을 소유한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그룹의 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강한 정의감은 우리 그룹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혜는 준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민준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민준의 미래.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민준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지혜는 이준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선우그룹의 CEO라니. 그녀가 해고당한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한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중 한 명이었다. 지혜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준호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 놓인 간극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을 위해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존심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조건이라 말해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혜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직 제 아들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는 지혜의 조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김지혜 씨. 당신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의 치료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혜의 강한 모성애와 꺾이지 않는 자존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음 날부터 지혜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선우그룹 본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녀의 직책은 회장 비서실 소속 특별 프로젝트 담당. 겉으로는 평범한 직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준호 회장의 모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는 최첨단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민주는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지혜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준호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지혜에게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건넸다. 김지혜 씨, 당신은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호는 지혜에게 엄청난 양의 자료를 넘겨주었지만 지혜는 밤샘하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민주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작은 마음속에는 엄마의 행복과 함께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강렬한 경계심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엄마를 지키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민주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거짓말과 숨겨진 감정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한편 박성철 지배인은 지혜가 선우그룹 본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준호 회장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성철은 이준호 회장이 자신을 해고하고 레스토랑의 비리를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안에 떨었다. 박성철은 오로라 레스토랑에서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과 비자금 조성에 가담하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선우그룹에 부패한 임원들이 있었다. 박성철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고 그들은 지혜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준호는 지혜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오로라 레스토랑의 재정 상태를 감사하는 일이었다. 지혜는 민준이 해고당했던 그 레스토랑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모든 회계 장부와 영수증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는 숫자에 능통했고 이상한 점들을 빠르게 찾아냈다. 지혜는 레스토랑의 식자재 구매 내역에서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특정 업체에서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이 대량으로 구매된 흔적도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박성철 지배인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지혜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준호에게 보고했다. 준호는 지혜의 보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혜의 능력에 감탄했다. 김지혜 씨, 당신은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당신의 직감과 분석력은 놀랍군요. 지혜는 준호의 칭찬에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의 눈빛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따뜻함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박성철 지배인의 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의 움직임은 박성철 지배인의 귀에 들어갔다. 박성철은 지혜가 레스토랑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지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성철은 자신의 뒤를 봐주는 선우그룹의 부패한 임원들에게 연락하여 지혜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병실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주변을 감지하려 애썼다. 그는 박성철 지배인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그가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강렬한 악의를 느꼈다. 민주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엄마를 지키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김지혜는 박성철 지배인이
레스토랑의 식자재 비리를 통해 선우그룹 내부의 부패한 임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성철의 행적과 재정 상태를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준호 회장은 지혜의 보고를 받고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지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혜에게 박성철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지시했다. 김지혜 씨, 당신은 박성철 같은 비열한 자와 직접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혜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제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성철 지배인은 저를 해고하고 제 아들을 모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지혜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박성철이 단순한 지배인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준호는 지혜의 단호한 결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혜의 안전을 위해 비서실장에게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호하고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한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박성철 지배인의 뒤를 봐주는 선우그룹, 내부의 부패한 임원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은인이기도 했기에 지혜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지혜는 박성철 지배인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모든 거래 내역과 계약서들을 검토하며 수상한 점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박성철 지배인은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레스토랑의 식자재를 빼돌리고 있었고 그 비자금은 선우그룹의 고위 임원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에는 선우그룹의 부사장 김태훈이 있었다. 김태훈은 이준호 회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그룹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박성철 지배인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아 레스토랑을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김태훈은 지혜가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지혜를 가만둘 수 없었다. 그는 박성철 지배인에게 지혜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철 당장 그 김지혜라는 계집애를 처리해 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할 수는 없어. 김태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박성철 지배인은 김태훈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지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혜에게 익명의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녀의 집 주변에 사병들을 배치하여 그녀를 감시했다.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목숨은 물론 당신 아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지혜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지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박성철과 김태훈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들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민준은 병실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주변을 감지하려 애썼다. 그는 박성철 지배인과 김태훈 부사장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그들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강렬한 악의를 느꼈다. 민준은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엄마를 지키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민준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들의 거짓말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에게 위험을 알리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의 주변에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경고를 보내곤 했다. 이준호 회장은 민준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그는 민준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의 능력이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그는 민준의 능력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태훈 부사장은 지혜의 끈질긴 추적과 이준호 회장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혜와 민준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박성철 지배인에게 지시하여 지혜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준비했다. 지혜는 김태훈 부사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의 능력이 아직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보호하면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김태훈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김지혜는 김태훈 부사장의 위협과 박성철 지배인의 비열함 속에서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김태훈 부사장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박성철 지배인이 김태훈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레스토랑을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외부에서 이들의 부패 네트워크를 조사하며 민준과 지혜를 지원했다. 민준은 병실에서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감지했다. 그의 능력은 점점 더 섬세해졌고 그는 사람들의 감정과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민준은 엄마의 주변에서 느껴지는 박성철 지배인의 탐욕과 김태훈 부사장의 잔혹한 악의를 느끼며 불안해했다. 그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민서와 이준호 회장은 김태훈 부사장이 선우그룹 내부의 다른 부패한 임원들과 함께 거대한 비자금 조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레스토랑 외에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운영하며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김태훈 부사장은 이 비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준호 회장을 몰아내고 선우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박성철 지배인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아 레스토랑을 비자금 조성의 주요 통로로 이용했던 것이었다. 지혜는 김태훈 부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김태훈 부사장의 개인 금고에 모든 비리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김태훈 부사장의 금고는 그의 별장 지하에 숨겨져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사병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민서와 이준호 회장은 김태훈 부사장의 별장 지하 금고에 침투할 작전 계획을 세웠다. 이준호 회장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민서는 직접 금고에 침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외부에서 이들의 작전을 지원하며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다. 작전 당일 밤 민서와 이준호 회장은 김태훈 부사장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준호 회장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민서는 그 틈을 타 그림자처럼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금고로 향했다. 지하 금고문은 육중한 강철문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잠금 장치는 홍채 인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민서는 이준호 회장의 도움을 받아 센서들을 피하고 김태훈 부사장의 홍채 정보를 해킹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김태훈 부사장은 보안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했고 그의 홍채 정보는 이중 암호화되어 있었다. 이준호 회장은 해독의 어려움을 겪었다. 젠장 김태훈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어 해독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준호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민서의 귀에 들려왔다. 그때 민서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홍채 인식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스템의 한쪽 구석에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긴 금처럼 보였다. 민서는 자신의 머리핀을 꺼내 금이 간 부분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 지금입니다.
GSC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됐어요. 이준호 회장이 소리쳤다. 민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홍채 인식 시스템에 자신의 눈을 갖다 댔다. 시스템은 김태훈 부사장의 홍채로 착각하고 삐빅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서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금고 안에 가득 쌓여있는 비리 장부들과 USB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서둘러 자신의 가방에 담았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김태훈 부사장의 경비원들에게 포착되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몰려왔다. 침입자다, 당장 제압해. 경비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지하 금고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포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민서는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용감하게 저항하며 증거가 담긴 가방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경비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녀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 이준호 회장은 지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태훈 부사장의 별장 전체에 전자기기에 과부하를 걸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별장 전체의 전기가 끊기고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경비원들은 당황했고 민서는 그 틈을 타 금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가까스로 이준호 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성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김태훈 부사장은 자신의 별장에 전기가 끊기고 금고가 털렸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민서와 이준호 회장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김지혜, 이준호,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반드시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김태훈 부사장의 광기 어린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김태훈 부사장의 모든 죄를 밝혀낼 때였다. 이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지혜는 이준호 회장의 도움으로 최성원 부사장의 비밀 금고에서 가까스로 탈출하여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김태훈 부사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지혜는 숨을 헐떡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호 회장은 지혜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들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에 담긴 데이터 서류, 그리고 김태훈 부사장이 언급했던 선우그룹 미래계획이라는 이름의 비밀 프로젝트의 상세한 연구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김태훈 부사장의 추악한 범죄와 그가 속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레스토랑의 식자재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유령 회사를 이용한 공금 횡령, 그리고 이준호 회장을 몰아내고 선우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야망까지. 지혜는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함께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이건 선우그룹 전체를 장악하려 했던 거대한 음모예요. 김태훈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짓밟았어요. 지혜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요. 레스토랑의 명예를 회복하고 저와 민준이의 억울함을 밝히고 김태훈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준호 회장은 지혜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태훈 부사장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를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지혜와 이준호 회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는 과거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김태훈 부사장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김태훈 부사장은 자신의 비밀 연구실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지혜와 이준호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렸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발악으로 지혜와 이준호 회장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을 동원하여 지혜가 기자회견을 열 연회장에 폭탄을 설치하고 지혜와 이준호 회장 그리고 모든 취재진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다. 그는 이 계획을 통해 자신의 죄를 영원히 묻고 복수심을 채우려 했다. 한편 지혜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태훈 부사장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모든 윤리를 걸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녀는 박성철 지배인에게 당했던 모욕과 민준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무감을 잊지 않았다. 지혜는 이준호 회장에게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준호 회장은 지혜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갑시다. 당신이 밝히려는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기자회견 당일 연회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지혜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지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김태훈 부사장의 추악한 범죄와 선우그룹 내부의 모든 비리를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지혜는 기자회견장에서 김태훈 부사장의 모든 비리 증거를 공개했다. 레스토랑의 식자재 비리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보고서, 그리고 선우그룹 미래 계획이라는 비밀 프로젝트의 잔혹한 실체가 담긴 연구 기록들까지. 특히 김태훈 부사장이 박성철 지배인을 하수인으로 삼아 어떻게 레스토랑을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준호 회장을 몰아내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야망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혜는 자신의 과거와 민준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연회장 바닥에서 희미한 틱 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우 아저씨가 미리 설치해둔 폭탄 감지기가 작동한 것이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즉시 지혜에게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알렸다. 지혜야, 폭탄이다. 당장 대피해. 이강우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혜의 귀에 들려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향했다. 지혜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단상 위에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었다. 모두 대피하세요, 빨리. 지혜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준호 회장은 지혜에게 달려가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면서도 지혜를 데리고 연회장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폭탄은 연회장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출구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폭탄이 그쪽에 있어요. 지혜가 소리쳤다. 지혜와 이준호 회장은 연회장 안쪽에 고립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김태훈 부사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쳐 지혜와 이준호 회장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지혜가 증거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지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요원들과 맞섰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이준호 회장도 지혜의 옆에서 요원들을 막아섰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행동은 지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혜와 이준호 회장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지혜는 김태훈 부사장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과 민준이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지혜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마이크를 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김태훈, 박성철 당신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당신들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할 거야. 지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연회장 바닥에 흩뿌려졌다. 광, 굉음과 함께
연 회장이 폭발했다. 지혜와 이준호 회장은 폭발의 충격에 몸을 날렸다. 그들의 몸은 파편에 휩싸였다. 김태훈 부사장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폭발 직전 이강우 아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수부대가 연 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혜가 던진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지혜와 이준호 회장을 구출했다. 지혜와 이준호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김지혜와 이준호 회장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태훈 부사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USB와 서류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이성철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혜의 용기와 이준호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민주는 병실에서 엄마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소식을 감지하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준호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민주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김태훈 부사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혜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혜와 이준호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태훈 부사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강우 아저씨가 확보한 모든 자료들, 그리고 이준호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레스토랑의 식자재 비리와 유령 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내역, 그리고 이준호 회장을 몰아내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그의 야망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호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태훈 부사장이 어떻게 박성철 지배인을 하수인으로 삼아 레스토랑을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김태훈 부사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김태훈 부사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이준호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혜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혜는 김태훈 부사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김태훈 부사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김태훈 부사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김태훈 부사장과 박성철 지배인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김태훈 부사장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혜와 이준호 회장은 병원에서 회복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이루었고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재단을 설립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용감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준호 회장은 선우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김태훈 부사장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준호 회장은 지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지혜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하여 지혜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 이강우 아저씨와 지혜는 함께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싸웠다. 민주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엄마와 이준호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민주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는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한 가난한 웨이트리스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가 거대한 악의 음모를 밝혀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지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